아 이거 큰일 났는데 캐니언 진짜? 어떡하냐 이거 게임? 와 근데 안 쫄고 먹는 것 봐. 와 경기 전 분석해주시나요? 경기 전 분석이요? 딱히 근데 누가 이기는 건 관심 없긴 한데 이기는 편 우리 편. 티젠전 승부 예측 어딜까요? 오케이 그럼 메모장 한번 켜볼게요. 자 긴 대 도란, 캐니언 대 오너, 초비 대 페이커, 그 룰러 대 스매시, 듀로 대 캐리아. 자 긴 도란, 캐니언 오너, 초비 페이커, 룰러 스매시, 듀로 캐리아.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제 머릿속에서 이미 전자 두뇌가 다 거쳐간 순간 T1 2대1 승리 나왔네요. 제가 T1 2대1 예측한 이유는 뭐냐, 이 예측하는 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 팀이 어떻게 뱀픽을 준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패치이기 때문에 더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냥 제 시선인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새 패치라서 뱀픽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연습한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예측이 안 되는데, 그냥 T1 2대1을 예측한 이유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두 팀이 이번 LCK컵 경기한 거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직 듀로가 성장 중이다. 근데 이제 서로 양 팀의 이제 신인이라면 신인이 있죠. 이제 듀로와 스매시인데 일단은 스매시는 원딜이에요. 그리고 듀로는 서포터예요. 근데 서포터가 더 이제 신입으로서의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T1이 조금 더 팀합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T1이 2대1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 서포터가 더 활약하기 힘들어. 신인 원딜은 그냥 활약할 수 있어. 딜만 잘 넣으면 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솔직히 이제 캐리아와 듀로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리고 듀로 선수가 당연히 잘하는 것도 맞고 성장 중인 것도 맞지만, 사실 제가 감히 평가해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수하는 모습이 한두 번씩 나왔었고, 이제 본인 듀로 선수 본인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많이 아쉬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생각에는 T1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그래서 T1 2대 승리 봤습니다. 근데 물론 설날 때문에 쉬었고 새 패치로 돌아온 LCK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뱀픽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T1 2대1 승리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LCK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온 고수진의 설명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그룹 배틀은 이제 마지막 경기들을 각각의 팀들이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준비된 경기는 T1과 젠지의 경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치 초비 응원하냐고 캐리어 응원하냐고? 기대를 받고 있거든요. 나 둘 다 응원 안 하는데. 이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아무나 이겨라. 폭발할 것이라고. 자 뱀픽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 새 패치기 때문에 뱀픽이 어떻게 진행될지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돼요. 일단 니달리 뱀. 젠지 작년 승리 공식이 캐니언 니달리 주면 그냥 캐니언 니달리 픽 먹으면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레드에선 스카너 밴하고 원딜 LC칼리 나눠서 밴하고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네. 안배사 밴. 그래서 크산테 밴하면은 1픽 뭐 먹을지. 크산테 살렸다 했다. 오로라를 밴하고. 이런 1티어 너무 많이 살았는데? 바루스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아 있는 제이스 너무 다재다능하죠. 수압의 자유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이스부터 먹는 느낌이네요. 이러면은 뭐 크산테 플러스 크산테 입장에서는 나가기 이제 원딜을 뽑는 게 제일 정석이긴 한데 그냥 정글을 뽑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루스가 정석이긴 해가지고. 빅토르를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 까지 나온 상황에서 하드 AP가 필요했었는데 이게 바이 티어를 높게 봐서 그에 맞게 그냥 미드 티어 높은 AP 챔프 꺼낸 거죠. 근데 이거는 페이커 선수가 연습 과정에서 그냥 빅토르 티어를 높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합 때 그냥 빅토르가 티어가 높다. 근데 빅토르를 마땅히 엄청 카운터 치는 챔프가 없어요 일단. 빅토르 요네 구도는 요네가 일단 라인전을 천천히 주도권 잡는 그런 구도인데, 사이드 운영할 때 그 요네가 1대1에 사이드를 이겨가지고 거기서 주도권을 잡거든요 요네가. 근데 이럴 때 사실 저는 요네 빅토르보다 정글 구도를 좀 더 봐야 돼요. 여기서 결국 T1이 정글 저격반에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요네가 단일로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그 짝꿍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세주안이든 자이라든 뭐 릴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이라랑 세주안이 이렇게 자르는 게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근데 마오카이도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요네 입장에서는 CC 정글이 나와줘야 난입된 빅토르를 좀 잡기 쉬워가지고
세주아니 마오카이 뭐 이런 거 중에 밴하고 하나 남는 거 할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갔을 때 방해해줄 만한 라카네사를 근데 상대 조합이 릴리아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릴리아 할 수는 있긴 한데 선호도에 따라서. 릴리아를 자르네 오히려. 캐니언의 일종의 캐리력을 의식하면서 메인 AP 쪽을 자른다면 릴리아가 맞긴 했거든요. 이게 결국 AP 데미지가 부족해서 데미지 쪽을 좀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릴리아가 진짜 까다로운 게 요네 상대로 헤르메스를 절대 갈 수 없는데 릴리아 수면 맞으면 그냥 원콤이라서. 진짜 세상 근데 이러면 세주 안 할 이유 없긴 해. 근데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다이애나 하는 거고. 뽑을 이유가 거의 없기는 해요. 어느 정도 딜을 아 이거 앨리스 수압이다. 돌리기다 이거. 지금 앨리스가 그냥 선픽하기도 괜찮은 게 결국 요즘은 탑바텀 수압 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탑바텀 수압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앨리스가 진짜 너무 세요 수압 때.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제이스 먹고 우리는 크산테. 우리는 이라고 좀 이상한데 일단 젠지는 크산테 먹었기 때문에 크산테이기 때문에 수압을 안 걸 이유가 없거든요 젠지 입장에선. 조금 이제 거기서 앨리스까지 뽑은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솔직히 마오카이 정글 안 할 이유 없지. 앨리스 정글 해도 되는데 솔직히 수압까지 생각하면은 앨리스 서폿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저는 결국 젠지도 젠지 스타일대로 초비가 좋아하는 요네 마오카이 요네 마오카이 조합을 짰고 T1도 결국 페이커 메이지 페이커 빅토르 이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T1 전통 조합이거든요 이거. 탑바텀 양쪽 캐리어하고 미드 밸류픽 메이지 픽 한 다음에 정글 오너 바이 이런 CC 있는 템포 시키고. 이거는 진짜 서로 할만한 매치업인데 저는 솔직히 이 경기에서 포인트를 찍자면은 수압 과정에서 젠지가 얼마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미드라인 구도만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수압 구도 때 반을 가르고 하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정글 동선이 뻔해지거든요. 거기서 페이커가 초반에 요네를 어느 정도 압박을 해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압박을 통해서 페이커가 굴릴 수 있는지 혹은 초비가 잘 버틴 다음에 이기는 턴을 잘 잡고 그거를 영향력을 뿌려줄 수 있을 것인지 미드 입장에서는 이걸 좀 주요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초비 선수가 페이커 선수가 콩콩이 들었는지 난입 들었는지가 일단 좀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난입의 대천사 트리를 탈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엔. 잠깐만 착취 트리를 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입의 대천사 가면서 좀 더 안정성을 그쪽으로 올릴 줄 알았는데 착취의 빅토르. 이게 원래 빅토르가 근접 상대로 착취 들고 라인전 하는 게 꽤 있었는데 페이커 선수가 최근에 착취를 한 번 더 들었었거든요. 이러면 라인전이 좀 더 안정성이 올라가는데 안정성도 올라가고 라인전이 좀 더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페이커 선수가 아마 뭐 Q3개 2선마 뭐 그리고 Q진화부터 할 것 같아서 라인전 어떤 구도로 진행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뼈방패 고정 체력 들었고 빅토르는 요네는 성장 체력 들었네요. 견제도 하고 단순 구도에서 제이스 그 상태가 일단 이런 수학 구도 나올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견제도 하면서 같이 치르고 원래 이렇게 되면은 초비 선수가 경험치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페이커 선수는 결국 3, 4레벨 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수업 때 결국 제이스가 미드 경험치를 한 웨이브 정도 먹거나 혹은 3개 먹거나 아니면 두 웨이브를 다 먹거나 하는데 지금 일단 제이스가 한 3개 정도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 맵 보시면은 페이커 선수가 압박해주고 있는데 결국 초비 3, 4렙 타이밍에 밀릴 거예요. 결국 밀리는 구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아마 페이커 선수가 걸치는 라인을 형성한 다음에 라인전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맵 보시면은 페이커 선수가 착취 들고 좀 세게 압박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 압박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일단 이렇게 피 많이 까놓은 거는 페이커 선수가 딜거리 엄청 잘 해놓은 거죠. 근데 결국 요네가 포지션 먹고 결국 선 3렙 선 4렙을 요네가 먹을만 해가지고 페이커 선수가 라인 주도권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보통 탑이 수업 때 경치를 먹고 가면은 결국 3, 4렙 때 한번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지금 딜견을 너무 잘해놓고 계속 앞에서 라인을 치고 있어가지고 라인 경험치를 제이스가 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빅토르가 계속 압박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페이커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페이커 선수가 좀 더 라인전 딜견을 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결국 요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잘한 건 맞지만 요네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요네가 이기는 타이밍은 한 5렙 이후부터 집 갔다 오고 나서부터기 때문에 초비 선수도 더 맞더라도 CS를 좀 더 잘 챙기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선수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초비가 결국 CS를 좀 잘 먹고 붙겠는데 근데 결국 지금 정글에서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가 좀 편한 구도가 제대로 나와가지고 이러면은 마오카이 피해도 없고 빅토르가 좀 더 안전하게 압박해줄 수 있죠. 일단 서로 아이템은 초비는 롱소드 단검 충포, 빅토르는 증포해고서 만화 수정 충포. 서로 무난하죠. 첫 기한에 딱 이 정도 딱 나오는데 딱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순서에 따라서 변동이 그래서 있는데 살짝 뛰었죠? 그래도 이거는 페이커 선수가 아니 초비 선수가 좀 더 그러니까 피 관리를 포기하고 CS를 좀 더 잘 챙기고 페이커 선수는 이거는 좀 더 잘해가지고 근데 그로 인해서 바이가 좀 더 편하게 적정거리에 들어가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늦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맵 보시면은 결국 초비 선수가 5렙 때부터 결국 E를 사용해서 결국 피를 빅토르 피를 조금씩 갈면은 결국 유지력으로 요네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근데 페이커 선수 이거 프리징 하나요? 방금 약간 프리징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볼까요? 페이커 선수는 지금 저 방금 아까 프리징 하는 라인 보셨으면은 저걸 프리징 했다가 유충 때 모아서 미는 라인전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뀐 다음 근데 이거 초비 한번 꼬았죠? 이거 상대 프리징 하니까 그냥 집을 가서 피랑 템을 사와가지고 그냥 경험치 좀 놓치더라도 피랑 포션이랑 아이템을 채워와서 유충 싸움을 좋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죠. 이거는 초비 선수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거기서 라인전 하면은 피가 너무 갈리고 유충 싸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근데 T1은 그냥 유충 포기하네요 이거. 유충 포기하고 우리 밸류 괜찮으니까 뭔가 더 파밍하는 식으로 보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페이커 라인전 너무 잘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도 지금 구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결국 난입이 없을 때 요네를 하프라인 넘어서 압박하면은 결국 요네가 이쓰고 앞으로 나왔을 때 결국 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이커 선수도 계속 라인 걸친 다음에 요네가 파밍하기 불편한 라인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에 맞서서 초비 선수도 CS를 너무 잘 챙겨. 근데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잘하고 있어요. 서로 구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하고 있어요. 과 드래곤을 나눠 갖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T1의 오너 캐리아 스매시 페이커까지 드래곤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꿀을매? 이거 꿀을매 미드 주는 건 좀 컸죠. 이거 지금 꿀을매 만약 못 먹었으면은 초비 선수가 주도권 계속 가져갔을 확률이 높은데 꿀을매 먹어가지고 이거 페이커 선수도 집타임 잡을 수 있겠네요. 쓰지 않는 이유도 템포가 느린 게 크고요. 그렇죠. 오, 벗겨냅니다. 열심히 때리는데 바이가 그쳐거든요. 계속 때렸죠? 점을 밀었습니다. 캐리가 뒤로 빠집니다. 뒤로가 바이가 있는데 오기 전에 뭐 오 뒤로. 그래도 레벨을 찍어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마오카이가 금방 죽기 때문에 뒤로는 까지만 버티죠. 탈출! 네, 이거 일단은 따라가잖아요. 전투가 좀 길어집니다. 룰러가 뒤쪽으로 빠졌을 때 오너도 아래쪽으로 이게 칼날비가 아니라 빠지면 살 것 같은데 플래시 있어가지고. 전멸! 결국 킬 교환이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미드라인 보시면은 결국 초비는 지금 2번 더 집을 갔다 왔고 페이커 선수 이제 집을 갔거든요. 꽤 좋아 보이는 게 근데 이제부터는 소모하게 만들었거든요. 초비 선수가 진짜 주도권에 잡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또 보면서도 모르겠는데 결국 서로 지금 양쪽 미드 다 너무 수싸움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페이커 선수가 착지 빅토르로 라인전을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페이커 선수가 착취에 2선마고 이러면 라인 푸시 주도권도 좀 신경을 쓴 거죠. 이게 Q3만만 하면은 Q 3개를 주고 하면은 라인전이 좀 더 편해지긴 하는데 그랬을 때 결국 푸시를 해줘야 될 때 못해줘. 결국 팀게임은 라인 푸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선마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T1도 두 번째 유충은 아이템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싸울 생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요네 상대로 6유충 썼을 때 운영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이번 판 보면은 초비 선수도 요네에 대해서 엄청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계속 집을 여러 번 가고 딜견을 좀 잘 안 좋더라도 그냥 미니언을 잘 챙기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초비 선수가 몰락 떴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드 상황 보면은 일단 페이커 선수 복귀 해야죠 이거. 일단 바텀 선푸시가 밀려가지고 이러면은 미드 입장에서는 선택을 여러 개 할 수가 있는 게 요네가 지금 선푸시를 하고 먼저 유충을 뛸 수 있어요. 갈라지나 그래서 지금 T1은 선택해야 돼요. 줄 거면 주고. 오래 버틸 수도 없어서 이쪽 올라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아 근데 이러면 죽는 거 같죠 3풀이라. 아 근데 이럴 거면 T1 그냥 아까 바텀에서 그냥 바루스 직간 거 같을 때 그냥 바텀으로 오는 게 낫지 않았나. 그냥 집탐을 잡지랑 바텀을 채굴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이득 볼수 있었을 텐데. 일단 결국 지금 이렇게 빅토르랑 요네가 사이드라인에 빨리 오게 됐을 때 결국 요네가 기분이 좋거든요. 결국 요네는 E를 쓰고 앞으로 돌진해서 저한테 피를 갈아야 되는데 미드는 라인이 짧아서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로 오게 됐을 때
요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져서 그랬을 때 요네가 사이드에 왔을 때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네가 좀 더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미드 보면은 요네가 이렇게 라인 걸쳐두고 Q 이스택 쌓고 딜교하면은 페이커 선수 입장에서 좀 까다롭거든요. 킬을 한번 내줬을 때는 상대방 근데 페이커 선수도 이 판 빌드가 그래서 그 한 턴이 언제 생기느냐가 이런 딜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딜교는 초 입장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딜교예요. 위아래가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화면에 엄청 많이 잡히진 않았지만 미드 쪽도 아까부터 보면 딜가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볼 때마다. 근데 지금 페이커 선수 빌드가 저는 처음 보는 빌드인데 결국 지금 이선마에 큐진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편을 날리고 쫓아갑니다. 듀로를 마지막 한 방에. 와 이걸 이렇게 잡네? 와 플래시 실쿨인 거 알고. 스매시한테 킬을 붙이고 300.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 빌드가 특이한 게 이선마에 큐진화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 푸시랑 요네가 2로 들어왔을 때 좀 딜교 회피를 하겠다, 이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빌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진짜 다음에 활용해봐야겠네요. 이거 그렇죠. 요네 상대로. 우리가 최근에 단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궁이 돌 때마다 모든 라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데 결국 사이드 왔을 때 비투르가 CS를 한두 개씩 클릴 수밖에 없고 요네는 CS를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CS 차이 점점 조금씩 나죠. 그래서 결국 빅토르 입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1대1 사이드로 진짜 이기기 힘들어요. 요네가 몰락 떴을 때. 그래서 오브젝트 위주로 팀을 모이게 만들고 거기서 요네도 오게끔 만드는 게 빅토르 입장에서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이 구도가 유지가 된다면은 젠지가 승기를 천천히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본대 상황이 카이사가 3킬 먹어서 애매하긴 한데 일단 페이커 선수 무빙 너무 좋았죠? 사실 큐지나 한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페이커 선수가 제 생각엔 이거 코어템 나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냥 집 갔다 와도 되는데 그냥 요네가 신발에 몰락까지 살려면은 시간이 꽤 걸려서 요네가 결국 몰락이 떠야 빅토르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거든요. 사이드에서. 마오카이가 묘목으로 바위의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이거 몰락 뜨나요? 안 뜰 것 같은데. 자 이러고 제이스가 텔타고 자, 빅토르가 탑. 근데 이것도 미드라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지금 빅토르가 크산테한테 절대 질 수가 없거든요. 거리 조절만 실수 안 하면. 그리고 큐지나 붙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안 져요. 아 지금 근데 T1이 너무 영리한 게 지금 빅토르가 지는 타이밍에 크산테 사이드를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 T1이 빅토르가 지는 타이밍에 크산테 사이드를 보내고 싶었어. 왜냐면 요네한테 1대1 사이드가 힘드니까. 그래서 젠지도 바로 G타임 잡고 요네랑 빅토르랑 잠깐 요네 지금 디테 탔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웬만하면 죽었는데? 위로 상륙하면서 오늘 일단 좀 수력적으로 맞고요. 이거 웬만하면 죽거든요. 이거 같아요. 어때요? 빅토르가 전멸을 어떻게 쓰는지 좀 발. 이거는 전멸이 쓰기가 너무 애매하죠. 아 초비의 명불허전 그 큐플래시 상대 무빙 보고 하는 그거 나왔죠. 근데 이거는 상대가 쥐테레드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었다. 이러면은 초비가 확실히 이러면 사이드에서 이점을 계속 봐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서로 플래시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요네만 궁이 있고 요네가 결국 계속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미드 라인만 봤을 때는 초비가 사이드에서 뭔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좀 이번 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결국 지금 미드라인 주도권이 바루스한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이사가 킬을 너무 많이 먹고 주도권이 카이사한테 있어가서 결국 요네가 사이드를 편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이사가 미드에서 주도권이 있을 때 좋은 점이 카이사는 멀리서 궁극기로 날라오기 때문에 요네 입장에서 세게 압박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 사이드에서 빅토르가 요네 상대로 주도권이 있을 수가 없어서 팀원도 봐주고 빅토르도 그냥 받아 먹을 생각하고 있죠. 계속 이게 정석적인 빅토르 요네 구도예요. 라인전 때 빅토르가 압박하고 사이드에서 요네가 주도권 있고. 지금 이거 라인 받는 것도 껄끄럽거든요. 이렇게 큐 쓰고 나오면은.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초비 선수가 탑에서 프리징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인에 막타만 치고 결국 타워를 못 치면은 저는 프리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둘이 같이 안 먹으면은 빅토르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뒤로 또 죽었죠 이거? 자 이거 카이사 클린 잡는 카이사. 아 근데 이거 룰러 Q 좀만 더 빨리 썼으면 안 됐나? 카이사 상고 천만 다행이죠. 근데 T1이 또 위쪽으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전력 풀면서 미드를 날린다면은 젠지에게 템포가 좀 많이 붙는데요. 근데 이러면은 결국 빅토르가 1킬도 먹었고 소비가 사이드를 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게임 양상이. 그렇습니다. 결국에서
날렸으니까요. 네. 저 데스 하나하나가 젠지 근데 이거 잘만한데? 긴 플래시 또 있어서. 한번 노려보는데 근데 제이스 텔까지? 이번 턴 뒤에 기 뽀삐 궁을 어떻게 쓰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네 날리고. 근데 한번 그래도 최대한 한번 잠깐만 이거 못 잡았나? 헐. 이걸 빨아줘야 됩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와 진짜 잘 빨았네. 이거는 무조건 죽은 줄 알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붙어주는 잠깐만 초비 초비? 거고요. 와. 오늘 끊어버립니다. 아니 서로 미드 미쳤는데? 잡혔던 게 아니 저는 방금 솔직히 말하면 페이커 선수 절대 그 각이 없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캐리아 선수의 스킬 활용도 너무 좋았고 네, 페이커 선수가 도주루트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주루트를 절로 타버리면서 결국 제이스가 싸움에 합류할 수 있게 만들고 뽀삐도 저기서 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쪽 벽이 많아서 바로 컷한 건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값도 있고 시선이 약간 끌렸고 반대로 카이사 쪽 여기서 Q를 그냥 좀 더 빨리 땡겼으면 안 됐나? 이런 효과가 있었죠. 어쨌든 그 상태도 날라오는 이거 살짝 봐줘야겠다. 천천히 봐줘. 윤혜 노공이긴 해. 이거 미리 타야겠다. 미리 타야겠다. 나 별로 안 좋아. 이거 나 피했어 일단. 살만하다 이거. 살았다. 딴데 높을려. 이거 내가 바텀 갈게. 와 잘한다. 아 진짜 침착하다. 그래도 스크럽시 성장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속도 좀 화력이 난다. 와우. 너무 큰데 이거. 바위 잡은 것도 크긴 했어. 이거 바위 못 잡았으면 진짜 게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젠지. 제 생각 구도가 애초에 이 바로스 앨리스 크 상태로 수합 단계에서 이득을 보고 초중반에 주도권을 이용해서 요네 사이드까지 좀 풀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T1이 K를 너무 많이 먹었고 듀로 선수가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잘리긴 했죠. 많이 잘리면서 주도권이 너무 나가고 요네도 사이드를 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결국 초반에 계속 사이드를 해야 돼요. 6류충을 먹고 요네를 픽한 순간 빅토르선 사이드를 해야 돼요. 위협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드 주도권이 애매하고 바이가 계속 봐줘도 초비도 세게 못하고 있죠. 쪽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김메시의 그 파괴력이 나올 만한 전장은 제대로 초비도 지금 미드 주도권이 없고 카이사가 안 보이면 압박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2로 시에서 먹고 있죠. 이어지고 있는 20분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솔랭이었잖아요. 이거 팀 차이. 요네 입장에서 팀이 정상 구도로 해줬으면 더 빅토를 압박할 수 있는데 솔랭이었으면 진짜 그런 말 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 페이커가 진짜 너무 영리한 게 계속 빅토르 반대쪽 사이드를 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제일 영리한 거예요 진짜. 서로만의 그 빈틈을 노출도 안 한 채로 결국 미드라이너들이 중요한 게 결국은 사이드 중반 사이드 운영 갔을 때는 결국 상대 탑이랑 쓸 수도 있고 상대 미디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상상을 알고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페이커 선수가 CS가 20개 뒤쳐져도 저는 솔직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누른데 이러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도 자체가 이지만 맞는 입장에서 사이드 가서는 요네한테 불리한 구도라서 그리고 6류충까지 줬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몰락 2개 구인수 떠있어서 이거 버스트 보나요? 사이어 한번 툭툭 치는데. 근데 못 들어갔다. 잠깐 이거 죽었는데? 잠깐 이거 초비 실수했다. 아 이거 너무 큰데? 이러면은 상대 주력 딜러 없기 때문에 아타칸 이어받으면서 T1 한번 강자. 근데 이것도 T1이 아타칸을 칠 필요는 없어 이거. 아타칸 오래 끌리면은 경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미드부터 밀고 천천히 하는 게 나아. 뽑아가지고 게릴라전 할 때 잘 캐치했고 일단 도란이 한번 살짝 표현합니다. 일단 소비 공매가 20여 초. 아 이거 T1 운영 괜찮은데? 안 죽기만 하면 돼. 안 죽기만 하면 대전을 맞춘데 일단 여기 중간에서 그래도 한번 날렸습니다. 잘 날렸고. 기가 막히게 치고 그러면 역으로 또 캐논 한번 몰아쳐보는데 카이사가 날아오는데 그냥 도란? 아니 도란 미쳤는데? 이거 아니 이거 앞플로 들어가는 판은 뭐야 도란 방금? 나오죠. 그리고 갔습니다. 기드 쫓았습니다만 계속 추격합니다. 여전히 프리드리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와 방금 도란 뭐죠? 진짜? 싹 쓸어버립니다. T1. 아 근데 이러면 게임 너무 힘들다. 소비가 등장했습니다만 일단 카이사 7킬이야.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초비라고 하더라도 뽀삐가 있는 이상 초비 여기서 뽀삐 있어서 솔직히 뭐 못해요 솔직히 뽀삐 있어서. 관리가 좀 안 됐다고는 그러니까 결국 젠지 입장에서는 바텀 주도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이드 운영 이거를 좀 하고 싶었을 텐데 결국 바로스 앨리스가 주도권이 나가버린 순간 요네도 결국 일자리를 천천히 잃는 거라서 결국 한타 구도 가면은 빅토르가 좀 더 안전하게 잘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뽀삐까지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캐리아가 날렸을 때 가장 단단한 친구를 날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아 창문 닫아야겠다. 믿고 T1이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순간 뒤에 캐리 아래쪽 도란. 도란이 들어갑니다. 그만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룰러죠. 잘 싸움을 생각이 눌렀죠. 일단 잡. 근데 이건 가엔이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퇴를 최대한 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스매시가 세거든요. 스매시. 스매시가 세거든요. 기인이 있긴 했는데 기도 그리고 와 스매시.
끊어버립니다. T1. 와 방금 위쪽에서 스매시가 젠지의 핵심 요원 2명을 빼먹었어요. 901을 찍는 스매시의 카이사. 이제는 균형이 좀 세게 무너지고 있고 네. 앞으로 캐년 뒤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솔직히 힘들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얻고 있는 T1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 한타 페이지로 가면은 젠지도 어쨌든 상대 뽀삐가 있는 입장에서 요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서 올라오니까 그 전에 한번 힘을 써보고자 했던 마음이 그래서 결국 한타 구도가 아니라 사이드 계속 중심으로 가요. 근데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가 한국어가 이렇게 어렵냐. 마크 포탑까지 포함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요네가 사이드를 해야 되는데 사이드를 갈 수가 없어. 대전의 마스가 아직 9초 남았는데 마오카이 날렸네. 또한번 미카엘 뽀삐. 솔로포. 아예 뭐 하지 못하게 바르스 큐까지 기다렸다가 잘해놓고 있었던 거. 결국 요네가 계속 비는 라인 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제이스도 1대1 이길 수가 없죠. 템트리 보면은. 지금 단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런 게임 됐을 때 요네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오카이 궁에 궁 덮어주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원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싸움을 거네요. 그냥 대놓고 그래도 아까까지는 바루스가 성장에서는 나름 같이 할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카이사가 과성장을 하는 상태라서 네. 볼 한번 잡아보는데 그래도 이거를 그래서 마오카이 궁에 궁 덮고 노려봤고 근데 카이사가 딜을 하는 순간 이게 구도가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카이사가 때리면서 견뎌 보고 있어요. 카이사의 궁 가나 설마? 내가 죽을 개로 들어간 느낌이고 오늘 한번 더 발을 막아. 한번 더. 네, 다시 한번 카이사 더. 들어왔다. 전투 근데 이거 전투가 일단 조냐? 됩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다시 분야 쓰면서 이거 드리블 누르고 스매시가 와 킬캐치 좋았고요. 정말 핑퐁을 스매시 W? 까비. 짠해서 합니다. 그 상태가 기인의 그 상태가 151이 됐고요. 아니 스매시 잘하네. 과정에서 너무 불편한 거는 서로 똑같이 원딜 쪽에 아니, 포지션 잘 잡는데? 팀원 쪽이 훨씬 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이사의 특성상 포지션을 잡기가 자유롭다 보니까 잘 큰 상태에서 본인의 캐리력을 더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빅토르, 카이사 지금 포지셔닝 자체가 진짜 좋죠. 그렇죠. 프리디를 계속 넣는 그래서 W 아끼고 궁 썼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스매시. 끼가 있으니까 흔들어주는 요네 억지 사이드 합니다 이거. 일단 인피 떴는데 도란이 지금 란두인을 갔어요. 치명타 데미지 감소 있는. 이거 제이스도 못 이겨서 요네 그냥 집 올 수밖에 없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T1 입장에서는 카이사 뽑아서 수합한 보람 있다라고 얘기할 법한 게임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키워줬고 큰 값을 너무나도 많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까지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카이사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계속 T1은 급할 필요가 없는 게 밸류도 괜찮아. 미드에 빅토르 넣어서. 3이고요. 그것도 카이사도 밸류 존 비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T1은 밸류 존 원딜을 뽑아놔가지고 급할 필요가 없어요. 압박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판 패배 외에 뭐라고 보시나 아타칸에서의 요네 실수? 그러니까 그 실수도 크긴 했는데 솔직히 그 전부터 해야 되는 운영을 못한 게 크죠. 그렇죠. 빅토르가 성적이 안 좋은데 페이커만 3승 0패거든요. 네, 둘 다 크죠, 둘 다. 이제 못 버티는 상황이라서 좀 그러니까 초비 입장에서도 그런 플레이 안 하면 냉정하게 힘드니까 하다가 실수가 나온 거라 솔직히 미드라인 입장에서의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만들려다가 실수한 거잖아. 줄타기 하다가 이거 안 하면 지니까. T1 운영 잔인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물어가지고 뭐 녹이는 거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망치로 잠깐만 이거 진짜 마음 아프다 이거 미드 입장에서. 앞라인이 갈려나가는데요. 도란이 일단 잡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죽음의 강선이 그 미를 감춥니다. 이미 딜러진 미드로 가면 끝나겠다, 이거. 때렸을 때 이걸 감당하기가 젠지가 너무 어렵고 와 그건 캐니언 캐년도 위험, 캐년도 위험. 도주동선 봐라. 잡힙니다. 핑퐁이 아예 안 돼요. 이가 충분히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 T1의 흐름이었고요. 와 페이커 앞플래시. 룰러인데 스테이도 워낙 세다 보니까 와 캐리야 씨. 진짜 캐리 하는 것 봐 진짜 더럽다. 이젠 남아있는 건 넥서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거 쿼드의 예측대로 가고 있죠. 결국 신이는 원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포터가 중요하다. 원딜은 딜만 잘 넣으면 돼. 결국 이 판 미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그 프로 단계에서는 그 수합 구도 때문에 미드에서 경험치를 같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판에서는 결국 제이스만 나눠 먹는 구도가 나왔어요. T1 입장에서만 나눠 먹고 요네는 혼자 경험치를 먹었죠. 경험치를 나눠 먹었을 때 생기는 일이 요네가 선 3렙 4렙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가서 거기서 주도권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판 페이커 선수가 잘한 게 한 웨이브를 다 나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라인 계속 선푸시 이 딜교환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계속 3, 4렙 주도권 그리고 5렙 주도권까지 계속 잘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한 라인에 나눠 먹고 제이스가 바텀을 뛰었는데 이따가 미드라인 비춰주거든요. 피 상황을. 그 지금 미드 상황 보면은 지금 피를 이 정도까지 깎아놓은 거는 사실 페이커 선수가 엄청 잘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깎았는지 모르겠 만큼 진짜 잘 깎았는데, 근데 결국 여기서 CS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초비 선수가 피관리 대신 CS를 선택한 걸로도 보여요 지금. 왜냐면은 결국 안 죽기만 하면, 요네가 안 죽기만 하면은 결국 시간 지날수록 주도권이 생기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는 초비 선수가 애초에 그냥 Q 두 번째 평타까지 맞아주더라도 CS를 잘 챙겨서 몰락을 빨리 뽑은 다음에 거기서 사이드 주도권으로 게임을 굴려야겠다, 이런 디테일이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다음 첫 유충 6분이죠. 첫 유충 6분 때 서로 미드라인 어떻게 운영하는지 볼게요. 라인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까 말했던 대로 페이커 선수가 계속 앞라인 잡으면서 경험치 나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를 가져가지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엔 이게 착취를 들어서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뭐 난입을 들었으면 이렇게 절대 안 되는데 착취를 듬으로써 초반 라인전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서 이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를 페이커 선수가 좀 더 분석이나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았나, 착취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비 선수가 CS 거의 비슷하게 먹고 집 갔다 오죠. 페이커 선수 똑같이 집 갔다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미드라인은 못 보지만 맵을 보셔야 돼요 다들. 그냥 맵을 보시면은 초비 선수가 처음에 지금 라인 걸치신 거 보이시죠? 결국 초비 선수가 라인을 밀었을 때 딜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이렇게 미니언 이렇게 걸쳐두고 Q 이탈을 쌓고 딜교를 하려는 거예요. 왜냐? 유지력으로 가면은 요네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요네로 딜교를 걸기 위해 이렇게 라인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맵 보시면은 요네가 먼저 텔 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초비는 미리 Q 이탈을 쌓고 대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타 앞라인 쌓고 지금 있었죠 방금 2타서 앞으로 왔고 지금 Q 썼어요. 지금 딜교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초비 입장에서는 먼저 텔 탔기 때문에 이 라인에 걸치는 게 중요했고, 여기서 Q 이탈을 쌓고 빅토르가 텔 탔을 때 이를 써서 딜교하는 모습이 보이죠? 초비도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거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맵에서 이 쓰는 거 보일 거예요. 맵만 보시면 갑자기 앞으로 툭 튀어 나오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서 초비 선수는 빅토르의 뼈방패를 빼려고 했을 거예요. 빅토르의 뼈방패를 빼고 계속 이 쿨타임마다 이 딜교를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계속 지금 초비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딜교만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변수였던 게, 제 생각에 E 쓰고 Q를 쓰는 거를 페이커 선수가 다 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피관리를 보면은 요네가 피관리가 더 안 되거든요. 이 화면에선 보지 못했지만 피관리를 보면은 지금 이 피관리인 것 자체가 페이커 선수가 요네 Q를 다 피한 것 같아 거의. 여기서 페이커 선수도 영리하게 이거 결국 다음 라인 또 중간에서 만나면 좀 애매한데, 그래서 페이커 선수가 여기서 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치거든요. 여기서 페이커 선수는 왜 걸치는 거냐, 결국 지금 유충이 6분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라인을 걸쳤을 때 초비 선수가 이 라인을 건드리기가 무서워요. 왜냐? 지금 피가 반까지 까였고 페이커 선수가 딜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라인을 초비가 밀지 못해요, 도움이 없이. 근데 지금 마오카이 집 가고 있죠? 앨리스 방금 집에서 나왔죠? 그래서 초비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 이렇게 가면 내가 어차피 유충 주도권 답 없는데 피 태워오고 아이템 한 번 더 사오자, 경치 좀 버리더라도. 초비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맵 보시면 초비 그냥 집 갔다 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초비 선수도 팀게임이기 때문에 이 유충 주도권을 위해서 라인을 좀 버리더라도 피를 채워오고 아이템을 사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T1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냐, 페이커 선수 입장에서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이거 상대 미드만 집 한 번 더 갔다 왔어, 뭐 상대 미드만 템 사왔다, 상대 미드만 뭐 포지션 다시 채워왔어.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 길어지면은 미드 주도권이 결국 없다. 그래서 T1도 물론 이 근거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근거에 의해서 유충을 주는 판단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바이도 그냥 내리죠. 결국 미드 주도권도 천천히 나갈만 하고, 결국 지금 팀 픽 특성상 결국 카이사도 밸류페이고 그 빅토르도 밸류페이기 때문에 유충을 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누가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보면 빅토르가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첫 유충 싸움은 안 되는 거였고 원래 초반에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되는 빅토르인데 지금 결국 요네가 경험치랑 CS를 조금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는 페이커가 좀 더 라인전을 잘했다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초비 선수가 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금 집탐 스럽게 잡으면서 원래 유충 때 주도권 나갈 수도 있는 거 집탐 한번 꼬면서 유충 타이밍 잡아줬죠. 이런 것도 되게 턴적으로 되게 대단한 플레이고,
저는 솔직히 서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조금 더 잘하고 있다. 이 팀의 챔프 특성상 뱀픽을 봤을 때 조금 더 운영을 잘했다. 그리고 여기서 요네가 집 갔다는데 한 번 더 피를 갈죠. 그러니까 이 피를 가는 근거는 지금 유충을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아래쪽에서 뭔가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바이가 곧 6렙을 찍기 때문에 여러가지 선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요네 피를 갈아둬서 미드 강을 볼 수 있게 만들거나, 혹은 요네 피를 갈고 미드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용을 보거나. 결국 여기서 이 딜교까지 잘한 것까지 요즘 페이커 선수가 초중반 라인전에 이 착취 빅토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하고 있다. 결국 지금 계속 이 라인을 빨리 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라인에서 걸쳐서 요네가 건들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Q 2타 딜교도 어렵죠 이름 요네가. T1 입장에서는 유충 안하고 반대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T1도 이 꾸레메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죠. 제 생각에는 이 꾸레메를 못 먹었다면은 페이커 입장에서는 G타임 잡기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는데 이 꾸레메를 먹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여기서 원래 페이커 선수가 꾸레메를 못 먹었으면은 초비 선수가 점점 길게 봤을 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데, 결국 초비 선수가 지금 이 핑크와드, 지금 여기는 핑크와드, 여기 핑크와드로 지금 그 페이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꾸레메를 먹는 거 알고 초비 선수도 아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여기서 프리징 해봤자 다 없다, 이거 꾸레메 먹을 때 밀고 집탄을 한번 더 잡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길어지면은 페이커가 꾸레메 먹고 온 순간 주도권을 다시 잡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 초비도 이 라인 빨리 밀고 집을 갑니다. 근데 페이커는 지금 집 한 번도 안 갔죠. 요네 집 2번 더 갔다 할 때 동안. 그리고 페이커는 이 라인을 밀고 집을 가요. 근데 여기서 초비 선수가 또 영리한 플레이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라인을 프리징을 합니다. 이런 게 빅토리 입장에서는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초비 선수가 제 생각에 계산한 것 같은 게, 아 이거 빨리 밀고 집 가면은 빅토리가 끄름에 먹고 온 순간 다음 라인 빨리 밀었을 때 내 생각엔 이거 내가 빨리 집 갔다 오면은 앞에서 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토리가 이거까지 받아 먹고 다음 라인 밀어야 되는데, 초비 지금 집 갔다가 바로 뛰어서 대포 라인이기 때문에 앞에서 걸칠 수 있는 상황이 나왔죠. 이게 기본 일반 웨이브였으면은 초비 선수가 못 걸쳤을 거예요. 근데 대포 라인이기 때문에 페이커 선수가 빨리 밀 수 없었고 지금 여기서 걸칠 수 있는 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걸쳤기 때문에 바로 화면에서 나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페이커 선수가 계속 여기서 플레이했던 이유가 뭐냐, 이 요네가 E 쓰고 Q 2타로 넘어오는 딜그를 안 맞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요네는 여기서 방금 아까처럼 라인 와서 걸치고 여기서 그냥 딜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맞는 판단만 하고 있어요. 진짜 서로 진짜 맞는 판단만. 이 라인 때 결국 페이커는 지금 1대1 주도권이었거든요. 왜냐, 요네가 천천히 주도권 잡는 입장이고 지금 라인이 여기서 형성됐을 때 빅토르는 계속 딜교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뽀삐도 바로 봐주죠. 이 라인 옆에서 시야 봐주고. 페이커 선수의 이 빌드도 되게 영리했던 게, 이 착취에 2선마를 하는데 진화는 또 Q부터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초반 라인전을 착취로 좀 더 압박을 하고 2선마를 해서 라인 클리어는 또 안 딸리게 만든 다음에 Q 진화를 해서 요네가 Q 2타 딜교하는 거는 Q 진화로 피하겠다, Q 진화 이동 속도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빌드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도 참고할 만하네요. 이 빌드는 착취에 2선마 Q 진화, 이건 진짜 저도 좀 보고 할만한 것 같아요. 결국 뼈방패가 요네 성적 되게 좋아가지고. 결국 이제 라인전은 이렇게 끝나고 좀 뒤쪽으로 볼게요. 이제 결국 지금 맵 보시면 아는 게, 결국 초비 선수가 계속 여기서 걸치는 라인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빅토르 CS가 한두 개씩 클리는 거예요. 요네는 계속 걸쳐서 여기서 빅토르를 딜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페이커 선수 결국 잘해준 게 피가 많이 안 갈리고 CS를 계속 잘 챙겨줬기 때문에 서로 잘하고 있는 구도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사이드 라인으로 가면은 메이지 대 요네 구도가 사이드 라인에선 요네한테 더 좋은 이유가 곧 바텀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이제 미드는 라인이 짧지만 사이드는 라인이 훨씬 길기 때문에 요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빅토르가 난입도 안 순간 한번 Q 2타 물렸을 때 딜교를 세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갔을 때는 요네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은 아직 몰락이 안 나와 있어서 아직은 버티면 하거든요. 근데 몰락이 나온 시점에는 진짜 눈도 못 마주쳐요 진짜 사이드 가선. 그래서 계속 약간 이런 코드 나오죠. 이거는 근데 페이커 선수가 그냥 잘 피한 거고, 사실 여기서 그냥 솔직히 못 피했다고 생각하면 점점 피 갈리고 힘들어지는 구도입니다. 결국 사이드 왔을 때는 요네가 계속 주도권 잡고 있죠. 초반 라인전 때는 결국 빅토르가 주도권이 있었는데 아니 억바가 아니라 결국 방금 이런 딜교를 세게 당하면은, 방금 이 딜교를 당했다고 치면 이 원거리를 못 건드려요. 이 원거리를 못 먹어요. 결국 피가 갈려서.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적된다고 생각하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디테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구도에서 요네가 집 가면 몰락이 뜨는 상황에서 빅토르는 지금 요네랑 말라인에 섰을 때 사이드 주도권이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무조건 바위 붙여야 되고 뽀삐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T1이 제이스를 바텀에 보내고 빅토르를 탑으로 보냅니다. 왜냐? 지금 빅토르가 큐지나 한 상태에서 횃불 들고 얼건 들고 있는 그 상태를 진짜 자유자재로 드리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스를 바텀 텔 시키고 빅토르를 탑에 텔을 타게 합니다. 여기서 빅토르로 크산테 상대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여기서 또 영리한 선택이 나온 게, 크산테도 밀고 바로 집탐 잡죠. 제이스 바텀 텔 탄 거 보고. 그래서 요네도 바로 집 가서 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 싸움하는 거야. 이런 수일기 싸움. 아 이거 우리 크산테 쪽으로 라인 매칭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탑으로 텔 탔는데 바로 젠지도 집 갔다가 다시 수합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들의 수일기 싸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기서 젠지가 잘 설계한 게, 크산테가 지금 집을 가면서 와드를 뿌리고 가거든요. 근데 페이커도 영리한 게 핑크와드로 체크까지 한번 했어. 근데 이제 크산테가 여기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테일 와드를 페이커 입장에서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 디테일 와드 페이커가 필까지 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사실 초비가 사이드 주도권을 진짜 잘 펼쳐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였냐, 이 게임 주도권 자체가 결국 이 키스코어를 보시면은 카이사가 4킬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드라인 주도권이 바루스한테 100대 0으로 있어야 되는데 카이사가 4킬을 먹고 카이사가 궁까지 있기 때문에 요네 입장에서는 프리하게 사이드 주도권을 펼칠 수가 없게 됐죠. 그럼 그 부분이 결국 젠지 입장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결국 주도권 픽을 했고 미드 주도권을 잡아줘서 요네가 사이드를 빡세게 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드루 선수가 많이 죽고 카이사가 4킬을 먹게 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죠. 근데 결국 챔프가 바루스기 때문에 미드라인을 먼저 밀긴 해요. 결국 그래서 팀적으로 결국 T1이 초반에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초비 선수가 요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후반에 사이드 압박을 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후반 가서 카이사 킬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한타 싸움으로 가게 되고, 이제 요네가 활약할 수 없는 구도가 나와서 이제 젠지 입장에서는 운영이 힘들고 결국 게임을 지게 된 거죠. 네. 한타 페이지가 힘든 게 결국 T1 입장에서는 뽀삐까지 있기 때문에 요네가 더 한타 때 활약하기 어려운 구도라서, 그래서 이제 첫 판은 T1이 무난하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네. 이 셋에 사일러스 대 아지르 구도. 아 잠깐만, 사일러스 이거 너무 솔직히 사일러스 하기 힘든 판인데, 이 판 사일러스 한 거는 자신감 픽인데 이거? 일단 이 사일러스 아지르 구도 자체는 아지르가 일단 웬만하면 주도권이 있는 구도예요. 근데 사일러스가 한 Q 3개 찍을 때부터 천천히 딜교각을 한 번씩 볼 수 있고, 그냥 오로라가 와주네요. 그냥 확. 근데 네. 그냥 하나요? 그냥 진행시켜. 그냥 하나요? 네. 그래 룰러 쪽을 대놓고 내가 아니, 먼저 돼. 내가 먼저 그리고 뚫을게요. 그리고 죽고 나면 고무장갑 끼고 죽으면 더 쏘야 된다. 2차 웨이브. 예. 그래서 좀 밀어내고 와, 그래도 길이 와줬기 때문에 미드라인은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죠. 한턴 더. 자야가 오기 전에 일단 가둬두긴 했는데 그래도 2레벨 찍고 전면인데 살짝 한번 뛰어났습니다. 뒤로 풀 잘 썼다. 오 잠깐. 오. 좋았어. 이 아지르 사일러스 구도는 아지르가 선푸시 구도만 잡게 되면은 계속 선푸시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 치속 아지르를 했을 때 사일러스가 들어와도 치속 스택이 쌓여있으면은 결국 사일러스가 결국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맵 지금 보시면은 사일러스 계속 받아먹고 있죠. 아까 초반 초비 선수도 CS 5개 차이면은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지금 그 아지를 픽했을 때 지금 밸류가 좋아서 이렇게 한 턴씩 더 째는 플레이가 가능하죠. 초비 선수도 이거 편하게 먹게 해주면 안되죠. 그쵸? 결국 초비 선수도 이 라인을 한 미니언 한두 마리 남기고 걸쳐서 다시 딜교를 보려고 할 거예요. 전판 요네 구도처럼. 지금 또 보시면 이렇게 걸쳤죠. 맵에 보시면 지금 초비 선수가 딜교를 걸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앞으로 있었죠 초비 지금. 조율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이러면은 초비가 주도권 확실히 잡았어요. 이러면은 초비가 주도권을 잡는 게 지금 라인도 당겨지는 구도고. 잠깐만 이거 플레이 써야 되죠? 이거는 초비가 라인전 설계를 잘했죠 방금. 그러니까 초비가 지금 이 플레이를 안 했다면은 사일러스 입장에서 진짜 라인전이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초비 이거 유충 40초 남아서 빨리 밀고 집 가야죠 이거. 근데 이러면은 결국 아질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게 유충 주도권은 아질한테 있어요. T1이 유충 싸움을 할지 봐야겠네요 이러면. 지금 아질가 이 라인에 빡푸시 하는지 빡푸시 안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라인에 빡푸시 하면 유충을 보는 거고 슬로우 푸시 하면 유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슬로우 푸시 하는 거 같죠? 이러면은 유충 안 하는 거죠? 그냥 바로 용 뜹니다 오너도. 지금 맵 봤을 때 아지르가 계속 저기 머물러 있는 거 보면은 천천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왜 슬로우 푸시면은 유충을 안 하고 베스트 푸시면은 유충을 하는 거냐면은, 유충을 할 거면은 아지르가 빨리 밀고 위에 샤를 한번 뚫어줘야 돼요.
근데 페이커 선수가 슬로우 푸시를 한다는 거는 그 움직임을 안 취한다는 거니까 유충 싸움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일러스가 아지르 상대가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결국 이 6렙 이후에 사일러스가 라인을 반 이상 넘어가서 딜교 했을 때 결국 아지르한테 토스당할 위험이 계속 있고 그냥 밸류 자체도 아지르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일러스를 아지르 상대로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 Q 파밍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사일러스는. 근데 사일러스가 원래 구도에 비해 라인전을 잘한 건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지르가 좋다파예요. 근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젠지가 플레이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은 페이커 선수도 정글 없으니까 사일러스가 들어왔을 때 위험해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재면서 파밍하고 있죠. 그 플래시가 없는 것도 좀 유의미하고요. 야, 초비 빌드가 좀 재밌네요 이거. Q2개 W 선마. 제가 그냥 3렙 때 Q2개를 찍고 W 선마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많이 당했다. 야, 텔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지금 이 구도만 봤을 때 기분 좋은 거는 사일러스가 라인전에 더 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일러스 입장에서 아, 나 라인전 잘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아지르가 좋다. 이 생각입니다. 야, 죽었는데 헤르메스 없는데? 이거는 진짜 사일러스 입장에서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게 결국 저 300원으로 내셔 빨리 뽑았을 때 사일러스가 지는 턴이 너무 빨리 나와버려. 일단 지금 초비 선수만 텔 탔고 아지르는 밸류픽이라 좀 더 째고 있죠 페이커 선수. 난 미니언이 있어야죠. 어플 또 뺐다. 아 근데 이거 초비 왜 이렇게 과감해? 아니 대회에서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나는 사일러스로 아지르 상대할 때 반 넘어서 저렇게 하는 거 무섭던데. 아 잠깐만 페이커 킬 먹어서 내셔 나왔어요. 아 진짜 이거 마음 너무 아픈데? 아니 이러면은 사일러스가 아지르 상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제 박어도 줘 이제. 쌈 무조건 열어야 돼. 어떻게든 열어야 돼. 와 이건 진짜 다행이다. 이 장면 안 나왔으면은 진짜 안 되는데. 근데 길게 싸우면 저 이거. 길게 싸우면 저 이거. W쿨 3초. 와 조비. 아니 이래서 W 선마했다고? 근데 이게 구도가 젠지 팀원만 오는 상황이었어서 이게 다른 거예요. 아 그리고 초비가 영리한 게 여기서 W 선마를 한 게 진짜 크랙이다. 원래 사일러스 Q 선마 하는데 보면서 저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W 선마가 대회에서 플레이하기 진짜 힘들어요. W 선마로 라인전 주도권 잡으면서 스플 계속 빼주고 엄청 잘해주는데? 근데 내 초비 이거 첫 번째 판하고 느꼈다. 아 이거 나 원장롤 해야 된다. 젠지의 노림수를 한번 밀어내면서 이제 친구들이 물으러 오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됐다 치더라도 1대1에서 지금 근데 페이커 반응도. 사이언이 빠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돼도 아지르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와도. 그러니까 아지르 마음이 아니라 결국 밸류가 상대편에 붙었던 지금 강해 보입니다. 굉장히 캐년이. 균형이 좀 무너진 상태인데 네. 그래도 T1도 그냥 막 보세요. 그냥 아지르 보세요. 아지르 어떤지 보세요. 지금 아지르 보세요. 치속 쌓고 내셔. 그냥 어떻게 막을 건데. 그리고 이걸 버텨 이렇고 되면서 어떻게 하나요? 어제 버텼나요? 페이커. 지금 체력 관리가 근데 와 근데 이거 끝. 아니, 봐봐요. 보세요. 결국 사이러스는 어쩔 수가 없어. 뭔가 해야 돼서 저렇게 들어갔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젠지 입장에서 잠깐 이거. 야 이거 죽겠는데? 그래도 와. 와. 재밌다. 근데 이거 스매시가 좀 더 쪼였으면 스매시가 잡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좀 떨지 않았을까? 상대가 룰러인데 방금? 안 떨었으면 잡았을 것 같아. 저러면 심장 떨려요 대회에서. 네, T1 지금 조합 약간 테디스 때 보는 것 같아. 이 익숙한 느낌 아지르 이즈 백 느낌도 나고. 아 근데 결국 진짜 사일러스가 뭘 할 수 있지? 너 사일러스로 뭘 할 수 있는데 정지훈. 아 근데 페이커가 진짜 영리한 게 그니까 이 구도를 알고 있잖아. 아지르 사일러스를 내가 이거 안 밀어주면 얘 파밍 못한다. 안 밀어주잖아 계속 사이드. 사일러스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안 밀어주면은. 그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초비가 이 판 더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지르가 좋아요. 예. 근데 이거 오로라 잘 커가지고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판 한타 구도가 좀 중요한 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지금 결국 T1은 약간 칼바람식으로 싸우는 게 좋거든요. 5명 이렇게 일자로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데 젠지는 약간 서커스식으로 사방을 덮치는 쪽으로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젠지 포지션을 보면 좋을 것 같아. T1이 어떻게 5대5를 만들고 싶어하고 젠지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 잡으려 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니 초비 깡 뭔데? 버텼다가 다음 턴에 이제 진짜 승부를 아 근데 좀 무섭긴 하. 초비 사일러스 시그니처 픽 다르긴 하다. 김기현과 정확히 서로 뒤쪽 탈수 있는데 일단 아래로 이걸 한번 빨아들이면서 한번 번졌고요. 그리고 케이틀이 정도는 가운데 긁습니다. 와 페이커. 자야, 와 자야 안 죽는데? 버티고 있긴 한데 결국 마무리됐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즈리안 커버가 좀 되는지를 봐야겠는데요. 캐년이 들어가다가 캐년도 치고 있거든요. 일단 스매시가 도미 상대 피했어요. 시가 튈수 있나요? 근데 오로라 지속들이 센데? 가운데서 왔다 갔다. 자 서로 봅니다. 서로 봅니다. 사이온이 좋아하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운명이에요. 지금 사이온 와 심파 사기야. 개미라고 칩니다. T1. 아니 그 와중에 또 저각을 보네요. 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일러스 잘하면 뭐 할 거냐고. 자야고 지금 아 근데 방금 T1이 설계가 너무 좋았다. 근데 방금은 근데 그냥 자야 궁풀 다 빼고 시작해가지고 것 같은데. 이거는 한타 구도가 애초에 T1이 너무 좋았다. 좋습니다. 근데 자야가 풀은 아낄만도 했어 내 생각엔. 쳤는데 중요했던 건 자야는 스펠을 다 쓰고 나서 뒤로 빠진 상황에서 해주기가 없지만 스매시는 그러니까 풀을 좀 더 째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젠지 입장에서도 잘 큰 기인의 오로라가 뭔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아예 신짜도 지속딜이 나와가지고. 서로 들어갔다 나오는 핑퐁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사일러스가 DPS가 더 이게 상대 조합 상대로 안 좋아요. 그렇죠. 오너가 눈에 좀 들어오는 장면. 초비라서 몸몸 비틀고 잘하고 있는 거지. 한번 더. 정조해야 돼요. 초장거리 샷이라서 히트 집 가는 위치 와우. 솔직히 말하면은 아지르가 앞라인 쳐서도 이기긴 했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야는 이미 어차피 죽은 거라서 보통 팀 입장에서 이미 자야가 풀궁 정화 다 빠진 순간 어차피 한타에 기여를 못해서 이거 젠지가 이기려면은 사용 싸움 이기고 거기서 아타칸이나 바론까지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젠지는 일단 젠지가 지금 노릴만한 포인트는 아지르랑 이즈리얼이 헤르메스 신발이 없다는 거야. 원콤 낼만한데? 라칸이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칸을 대놓고 치거나 봐서 솔직히 말하면 이판 사일러스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고 자야랑 오로라가 캐리해줘야 돼. 아니 라칸이 캐리해줘야 돼. 근데 듀로 선수 아프니까 듀로 선수한테 캐리하라고 못하겠어. 오로라랑 자야가 해줘야 돼 이거. 자야가 좋은 게 여러분들 칼리스타만 스마이트 막 1500, 2000 맞춰서 쓰는 거 아니에요. 자야도 깃털 모은 다음에 쓰면은 잠깐만. 일단은 자야 쪽 일단 아니 좀 막아줘! 쓰라는 거죠. 그냥 사이온이 몸 들이비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정면한테 하자는 생각이에요. 팀원은. 사이온 사이온 쪽 계속 칩니다. 너무 대놓고 두들겨 맞으면 또 위험. 설때 뒤쪽 넘어오는데 초비도 한번 도시하랬고 일단 갔다 오자. 아니 잭스도 라칸도 아무도 잠깐 캐리야? 상황이 돼. 이걸 회복을 시켜 온다면은 어쨌든 다시 한번 맞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잠깐 이거 맞춰서? T1. 지금 좀 깔려 있는데. 사이온이네. 달려 들어봅니다만. 오. 순간적으로 3저격 모으면서 상대한테 찔러. 아 근데 이거 오로라 포킹 너무 잘하는데 지금? 저 뒤쪽으로 살짝 빠집니다. 그러니까 T1의 생각은 어쨌든 자야의 전멸 제외하고는 스펠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아지르 토스가 또 볼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아니 오로라 포킹을 너무 잘해 지금. 칩니다. 이 용을 먹을 수만 있다면 젠지의 아 잠깐 이거 젠지 승. 이거든요. 일단 뒤로 빠집니다만. 일단 쓰면서 예. 회피를 좋았고. 근데 너무 깊게 가면 아군들이 싸우지 못하는 위치에 빨리 들어가게 됩니다. 사이온이 보라비엄 그러면서 용 드래곤을 그리고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일단 날개 달립니다. 그리고 사이온도 잡혔고요. 그리고 아니, 기인 미쳤는데?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젠지 이거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가볼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대로 자신의 병력을 끌어올립니다. 미드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미드 방향으로 아니 젠지 서커스 잘하는데? 빼앗고 병력을 끌어올립니다. 이제는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젠지의 병력을 상대로 T1이 움직이기가 훨씬 더 쉽지 않다는 거고요. 상대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 초비 뭔데 이 포지션? 초비 포지션. 아니 초비 슈퍼토스? 쓸어담습니다. 이건 좀 크네요. 아니 근데 젠지가 잘한다. 오로라 안돼 오로라가 잠깐만. 아 너무 소리 졌다. 잠깐만. 아 여기 밤인데. 아니 근데 포지션이 좋아. 지금 듀로 포지션 봐. 듀로 포지션 이 긴 여기서 이게 드리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아까 말한 그 칼바람 포지션을 안 잡아주는 게 지금 너무 좋아 젠지가. 정면만 보고 싸우고 싶은데 근데 이거 바론의 아타칸에 사용 먹어서 이 판은 안 질 것 같은데 진짜. 너무나도
둔하고 뻔한 챔피언이라서 그냥 궁 쓰고 밀기. 이게 스킬샷을 맞아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더 진짜 가요. 막 날아다닙니다. 그쵸. 오늘 또 그동안에 묵혀왔던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쓸 생각이죠 젠지. 그냥 초비? 가인 있죠? 조냐도 있고. 그냥 대놓고 놀다 갈 생각이에요. 아, 근데 페이커가 없으면 이거 와, 아니 쌀로 이게 된다고? 그리고 진짜 초비가 피터나이트. 와. 그냥 밤새 놀자라고 얘기하네요. 자, 일단은 이 아지르살러스 구도는 아지르가 라인을 미는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면 무난히 계속 밀 수 있어요. 한 4렙까지. 근데 5렙쯤 사일러스가 5렙쯤 Q나 W를 3개 찍는 순간부터 박으면서 딜교환해야 하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쉽게 말해드리면은 사고가 안 나면 아지르한테 좋아요. 사고가 안 나면 아지르한테 좋은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반 라인전 보시면은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일단 아지르가 라인에 툭툭 치면서 선푸시 라인을 잡아요. 지금 맵 보시면은 계속 맵 봐주세요. 아지르가 밀면서 사일러스를 압박합니다. 한번 결국 3레벨까지 계속 사일러스는 CS 놓칠 수밖에 없고 피관리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솔직히 라인전 무난한데 초비 선수의 디테일이 5레벨쯤 나옵니다. 결국 초비는 사일러스 좀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지금 미드 상황 보시면은 지금 사일러스가 피가 없다고 해도 아지르가 먼저 집을 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 라인에 아지르가 왜 먼저 집을 가는 게 좋냐, 아지르가 먼저 집을 갔다가 먼저 텔을 타야 다음 라인에 먼저 도착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잭스가 집을 좀 늘어뜨립니다. 한번 웃기는 거지만 그래서 초비 바로 집 찍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렇게 캐니언이 페이커 집을 늦추고 초비가 먼저 텔을 타게 되죠. 쉽게 답답해지면은 있다는 생각을 결국 어쩔 수 없이 페이커는 이 라인까지 밀고 가게 돼요. 왜냐? 미드 라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잭스가 집을 끊었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페이커도 텔 복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들거든요. 자, 페이커 이 라인 밀고 집 가죠. 근데 사이러스가 느낄 거예요. 또 여기서 걸칩니다. 먼저 집을 갔다 오기 때문에 이 걸칠 수 있는 주도권이 있죠. 좀 벌어놓는 지금 맵 보세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또 이렇게 라인 끄면서 걸치죠. 초비든 아니면 유로 선수의 레이킹이든 한번 플레이가 잘 나와. 이렇게 먼저 걸쳤고 아까 말했죠. 아지르가 먼저 텔을 타는 게 중요하다는데 지금 초비가 먼저 텔을 타서 먼저 라인에 서 있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 결국 아지르는 늦게 이렇게 텔을 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사일러스가 아지르가 라인에 오는 걸 딜교를 프리하게 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했던 게 사일러스가 지금 먼저 텔을 탔고 아지르가 이제 텔을 타고 오기 때문에 사일러스가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있죠. 이쪽에서 딜교를 먼저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초비 선수가 먼저 텔 탄 거 이용해서 5렙 찍으면서 이렇게 딜교를 봅니다. 3개. 1세트, 2세트 모두 양팀 결국 캐니언이 집을 끄는 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미드 라인전이. 그래서 결국 이 미드 라인전이 먼저 텔을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결국 근데 이 구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사고가 안 나면 아지르한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피가 반씩 갈렸을 때 결국 사일러스가 박으면은 아지르는 킬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지르한테 안 좋은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초비 선수는 상대 정글 카운팅을 다 했겠죠? 같은 팀 정글이 계속 상대 정글 어디다 수학 구도였기 때문에 상대 정글 위치를 특정하기가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초비 선수가 계속 박으면서 딜교합니다. 지금 5렙인데 Q 2개 W 2개 찍었습니다. 근처로 이동. 오, 빨아 이제 풀 뺍니다. 이용해서 근데 이랬을 때 지금 라인 보세요. 지금 대포만 남았죠? 그리고 지금 유충이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하냐? 편하게 들어가. 페이커 선수는 이거 사일이 빨리 밀었을 때 다이브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을 가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뻑이면은 유충까지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피 상태면. 그래서 페이커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비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를 빨리 밀어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밀어줬을 때 페이커가 정글이랑 같이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슬로우 푸시도 패스트 푸시도 아닌 딱 중간 푸시, 조금 기다렸다가 빠른 푸시, 그렇게 하고 집 가서 초비도 채워옵니다. 피 상태를. 미디엄 푸시를 함으로써 페이커가 바로 집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초비는 피 상태를 채워옴으로써 유충 싸움까지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페이커는 이 라인을 놓치게 되고, 근데 이랬을 때 이렇게 해야 이제 여기서도 선택지가 나와요.
이번에는 페이커가 먼저 집을 갔다가 라인에 서 있잖아요. 이제는 페이커가 사일러스한테 딜교를 안 당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먼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라인 오면 알 수 있는 게 페이커 선수가 지금 오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을 빨리 밀면 유충을 보는 거고 빨리 안 밀면 유충을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 프로게이머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만약에 T1이 유충을 볼 거면은 페이커 선수가 먼저 집 갔다 왔고 페이커 선수는 사일러스가 집 갔다가 이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라인을 먼저 밀 수 있습니다. 그럼 유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페이커 선수가 이 라인을 빨리 밀고 이 위쪽 시야를 한번 따줘야 돼요. 이 핑크 와드나 와드를 바꿔 이 핑크 와드 지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판에서는 페이커 선수가 여기서 좀 오래 있어요. 지금 맵으로만 봐서 저희는 모르지만 여기에 오래 있는 걸로 봐서는 푸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막타만 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맵으로 봄으로써 저는 아 이거 T1은 유충 싸움 안 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오너도 아래쪽 바로 가죠, 용쪽. 근데 여기서 초비도 영리한 게 지금 T1 바텀의 상태를 보시면은 이즈레오나가 집을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즈레오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죠. 싸움이 지금 오로라가 여기 올라온 순간 싸움을 질 것 같아서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즈레오나가 대놓고 집을 가기 때문에 이거 얘네 유충 대놓고 주네? 유충 대놓고 주면 상대는 뭐 할까? 용이겠네? 그래서 초비는 바로 딜고 박습니다. 상대가 용을 안 하고 신짜오가 미드에 왔을 때 그냥 빨아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 우리 유충 3개 공짜로 먹는데 만약 신짜오가 미드에 시간했어? 그랬을 때 진지는 게이득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용까지 막을 수 있는 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초비가 왜 사일러스를 잘하는지 보여주는 플레이 같아요, 진짜. 저도 진짜 보면서 한 수 배웁니다. 저는 진짜 사일러스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밸류 갔을 때도 아지르가 점점 더 세지고 그 사일러스가 아지르 뭐 여기 지금 궁이 그렇게 맛있는 조합도 아니고 저는 활약하기 어려운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했는데도 CS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일러스가 별로 안 좋은 구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잘해도 이 구도에서 파밍을 이렇게 피하면서 하거나 큐로 해야 돼. 솔직히 말하면은 이 판은 솔직히 오로라랑 자야 잭스가 못했으면은 그러니까 적당히만 했으면은 못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팀적으로 조합을 잘 이해해가지고 이긴 거지 그거 안 했으면 솔직히 졌을 것 같아요, 이 게임. 왜냐면 사일러스가 활약하기 좋은 판은 아니야, 확실히. 그러니까 결국 이 구도에서 지금 보시면 결국 CS 먹을 때 결국 이렇게 피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일러스가 맞는 것처럼. 저는 이래서 사실 사일러스가 아지르 상대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프로씬에서 정복자 사일러스를 쓸 때 이 W 선마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박는 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 판 특이하게 W 선마를 했어요, 초비 선수가.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되게 젠지 입장에서 마음 아픈 게 사일러스 대 아지르 구도에서 아지르가 1코어 나왔을 때 진짜 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아지르가 1킬을 먹게 되면서 내셔가 진짜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 구도였으면은 진짜 여기서 엄청 힘들었을 거야, 초비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지르는 1코어까지 좀 째고 있죠. 아지르는 집 안 가고 1코어에 쨘단 마인드죠, 지금. 내셔까지 산단 마인드. 사일러스는 피상태 구려서 텔로 다시 복귀하고. 근데 그래서 초비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박아야 돼요. 왜냐면 아지르가 지금 째고 있는데 싸움을 안 하면은 결국 아지르가 내셔 샀을 때 이기는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 계속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박죠, 일단. 크로스 카운트 한번 날리고 또 사일러스도 순간적인 재치로 미니언 타고 나오고 타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플래시까지 빼면서 이 중반 교전이 사일러스가 이득을 좀 많이 봐요. 여기서 아지르 플래시가 빠지면서 사실 지금 템 차이가 헤르메스 점화석에 내셔 아지르 진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 레오나가 한번 잘립니다. 그리고 초비 선수가 전 진짜 저는 말도 안 되는 킬각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서 그냥 박습니다. 헤르메스가 나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CC 네, 지금 비비면서 초비가 한번 같이 치는데 완전 강해져서 어떻게 때려요? 날뛰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시야를 보고 살짝 그렇지 뒤로 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W 선마를 해서였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보면서 생각된 게 이거 지금 이템에 아지르 내시하면 원래 지는 각인데 왜 이렇게까지 박지? 싶었는데 사일러스가 이번 판 W 선마를 해서 이 근거가 있었던 거야. 원래였으면 Q 선마하는데 자기가 어떤 스킬을 선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싸움이 센지 알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박으면서 딜교하는 게 템체 이렇게 나는데도 비비면서 초비가 한번 같이 치는데 완전 강해져서 어떻게 때려요? 진짜 이게 사일러스 시야를 보고 그러니까 괜히 시그니처 픽이 아닌 것 같은 플레이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이야 살락해. 저 이거 보고 깨달아서 다음 경기 사일러스 W 선마 할게요. 다음 경기 지켜봐주세요. 월요일 오전 9시 플라이캐스트 vs C9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잭스 정글하는 픽이 대신짜오 카운터거든요. 그리고 사일러스 잭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속 교전을 만들어 내야 돼요, 무조건. 왜냐? 말씀드렸죠. 사고가 안 나면 아지르한테 좋아요.
젠지는 사고를 계속 내야 돼. 계속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려고 잭스까지 뽑은 거야. 신짜오 상대로 상성이 좋은. 페이커도 이거 반응은 좋았지만 그냥 이거 상성 자체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 신짜오가 마무리하더라도 잭스가 너무 세죠. 그래서 지금 오너가 못 이기더라도 랩차도 나고. 사이클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킬교환했을 때 잭스가 너무 세요. 젠지 쪽이 뭔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점점 생겨요. 결국 스펠 교환을 했을 때. 돌릴 땐좀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계속 아지르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캐년을 결국 이렇게 일자로 싸웠을 때 결국 DPM이 딸려요. 하나로 점사할 수 있으면 화력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버텨 밀었고 되면서 어떻게 하나요? 버텼나요? 페이커. 근데 사방이 이거 지금 체력 관리가 근데 결국 여기서 초비 선수도 사이드를 더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용에서 뭉쳐서 한타할 생각을 하고 있죠. 결국 사일러스를 픽했으면 사이드 우직하게 하는 것보다 뭉쳐서 무언가 만들 생각을 해야 돼서 초비 선수도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속 사이드 밀고 붙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커 선수 진짜 영리한 플레이가 나오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팀 주도권 자체가 젠지한테 있고 그로 인해서 애초에 주도권을 펼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T1은. 그리고 오브색도 지금 하나도 안 떠있고. 근데 페이커 선수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 지금 이 사이드라인을 막타만 칩니다. 안 밀어줘요 이 사이드라인을. 왜냐, 지금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도 없고 여기서 이 라인을 프리징한다고 상대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브젝트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일러스랑 아드르 CS 격차가 벌어지죠 점점. 저는 진짜 이 판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페이커 선수가 지금 여기서 CS를 안 건듭니다. 이 대폭까지 태우려고. 결국 이 사일러스 아지르 구도가 사일러스가 몸을 넣으면서 CS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지르가 이렇게 프리징을 걸고 어차피 본대 주도권 없으니까 정글 서폿을 여기다 배치함으로써 사일러스가 CS를 못 먹게끔, 이런 플레이가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을 T1이 이기려면은 제 3용 때 좀 교전을 좀 했어야 하지 않았나. 2코어 다 떴을 때 3용 전승과 4용 때 너무 한타하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젠지는 지금 5대5로 일자로 싸우면 지기 때문에 계속 온 맵을 계속 훑어야 돼요. 온 맵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초비 선수가 사이드 주도권 없는 걸 알고 계속 이런 데서 진짜 먼저 몰아내주는 플레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챔프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빠삭하니까 페이커도 사이드에서 사일러스 CS 태우는 행동 해주고, 초비도 이런 거 그냥 강가에서 먼저 정글 몰아내주는 행동 해주고, 이런 게 진짜 서로의 그 수싸움이랑 자기가 할 역할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판 결국 초비 선수가 잘한 건 맞지만 결국 다른 라인도 잘해줘서 결국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사일러스로 진짜 온몸 비틀면서 사일러스 아지르 상대로 구도를 진짜 잘 맞는 건 맞습니다. 이 판 자야도 너무 잘 크고 오로라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 판은 사용 싸움 때 젠지가 이기기 너무 쉬웠던 것 같아요. 사용 때 오로라가 너무 잘 긁어놔서.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징크스 스래시 후웨이 네 번째 세트. 뭐 우디르다 시작. 우두르다. 아 럼블 상대라서 나왔구나. 난 뭐 서로 할만한 것 같은데? 뭐 난이도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쓰레쉬 넣어가지고 난이도가 좀 내려가는데? 그니까 쓰레쉬가 원래 난이도가 높은 픽인데 이게 쓰레쉬 랜턴 없으면 지금 후웨이 징크스가 살각이 안 보여서 쓰레쉬를 넣어서 그나마 다행이온 것 같아. 아 근데 이니시가 없긴 한데 이니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T1이 들어와줄 것 같아. 그래 어차피 후웨이로 포킹하면 돼서 이니시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잠깐만 캐니언 크랙 일단은 수압이 되는 곳. 슬슬 나가야 된대? 아 뺏겼어요. 못 먹었어요. 이거 갬블인데 이건 진짜. 이거 도박했는데? 캐니언? 아 잠깐 스마도 심지어 캐니언이 있었어. 오 마이 갓. 아니 이게 안 걸려? 사실 돌아서는 최대한 정글 위치 찾아주는 게 아 잠깐만. 아 이거 캐니언 왔는데 캐니언 진짜? 어떡하냐 이거 게임? 유틸 포중에서 와 근데 안 쫄고 먹는 것 봐. 이거를 들어가요. 와 캐리아 씨. 그리고 우디를 이렇게 말렸어요. 아 이거 지지 끝났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와 근데 T1 설계 미쳤다. 근데 여기서 도라니? 아니 현준이 형. 그래서 젠지도 사고가 아니 갑자기 왜 여기서 균형을.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T1 설계가 미친 게, 초반에 카운터 정글도 안 그러니까 이게 젠지, 그러니까 캐년이 여길 와야 되는 거 알아 무조건. 왜냐면 칼브를 못 먹었거든. 그리고 칼브 먹은 순간 아래 거 하고 위에 뛰면 위에 거 다 뺏기거든.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기인도 어떻게 보면 와 여기서 플래시 이렇고 와 씨 미쳤다. 여기 또 난리 4인 다이브. 난리 났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달리오가 좀 빨리 왔는데요. 룰루탱? 그리고 타워 어그로
그리고 버팁니다. GG. 근데 징크스 1킬 먹어서 아직 몰라요. 가능성이 0%인 건 아닙니다. 가능성은 열어둘게요. 징크스가 지금 1킬이라서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일단 이 정석적인 미드라인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갈리오가 사실 첫 라인 맞으면서 푸시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네, 페이커 선수가 아이템 일단 인장에 충전형 물약 스타트를 해서 저 빌드 자체가 첫 기한에 도란링 사오겠다는 빌드라서 그냥 페이커 선수가 무난하게 주도권 주고 그냥 도란링 사와서 천천히 이제 조합적으로 갈리오로 이득 보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후웨이는 갈리오 상대로 주도권도 잡을 수 있을 뿐더러 밸류가 좋은 픽이에요. 그래서 서로 할 말이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초중반의 갈리오 후웨이 매치업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라인 지우기 대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후웨이가 이제 좀 더 라인 미는 게 수월하고 CS 차이를 좀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CS 차이는 페이커 선수가 탑 다이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더 나는 거고, 근데 이 판은 정글 구도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은 그래서 결국 미드 입장에서도 영향이 많이 가거든요. 정글 구도가 망가져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정글은 못 오는데 상대 정글은 올 수 있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싸우는 상황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초비 선수가 웬만하면은 걸치면서 라인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해요. 이럴 때 이기적으로 하려면은. 빨리 먹고 근데 이런 프로씬에서는 사실 걸쳐서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50을 오게 만들고 50 시간을 쓰게 만든 다음에 리시는 파밍하게 만드는 그런 좀 더 고점 보는 플레이를 많이 하죠. 묘하게 동선이 교차되는. 아 풀 잘 썼다. 썼어야 했어. 무조건 썼어야 했어. 무조건. 괜히가 때려버리네요. 스매시가 때려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눈치를 룰루 보다가 돌아오면 달려서 이렇게 해요. 와! 스매시. 진짜 스매시 이성이야. 더블킬 스매시. 상대는 룰러예요. 와. 대포 놓친 인간미까지. 아니 근데 이게 젤이 배리어도 아닌데 이걸 박아서 저렇게 하네. 난 솔직히 징크스 배리어를 안 될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무빙으로 피하네. 근데 이건 진짜 끄면 안 돼. 근데 심지어 봐야 되는 게 젤이 수학의 낫까지 있어요 님들 지금. 캐니언 그래서 그래? 캐니언 지금 시야 다 패서 들어왔죠? 아 진짜 근데 이거 진짜 도박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진짜로 지금? 갈리오가 합류하는 변수 그리고 오공도 맞습니다. 근처에 있다는 변수. 그리고 룰루가 이거 커져라 반응하면은 차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커져라 반응까지 했어. 와 진짜 서로 미쳤다. 스매시를 잘 찼습니다. 아니 근데 룰루 커져라 반응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아니 그냥 캐니언 캐리아 둘 손속도 그냥 말 안 되는데 진짜? 룰루 알고 있었나? 어느 거 알고 한 건가? 아니 보고 누른 건가? 와 진짜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수준 진짜. 와 이거 보길 잘했다 이건 진짜. 위험한 순간에 아 잠깐만 도란 죽었다고? 날카로운 감각이 있었습니다. 케냐. 뒤를 탑라인 대포인가? 대포네. 쪼이면서 그냥 압박하는 건데 웨이브가 멀긴 합니다. 서로 아니 뒤로 빨리 왼쪽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럼블은 아무래도 다이브에 좀 더 취약하다 보니까 이퀄라이저로 딱 한 턴 버틸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턴- 럼블 뒤로 뺐으면 산 거 아니야 방금? 어쨌든 럼블 입장에서는 제 역할을 갈리오 궁. 했어요. 갈리오가 내려오려는 걸 후웨이 와 깔끔하다. 아 후웨이 궁으로 또 막아주고. 도란 같은 경우도 갈리오를 믿고 한번 버텨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깔끔하네. 타이밍인가 싶기도 했고요. 이미 본인들이 탑을 민 상태에서 아래쪽에 이 판은 미드 구도가 진짜 그냥 서로 라클만 하죠. 어쩔 수 없다 구도가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메이지 같은 거 하실 때 중요한 게 메이지 할 때는 꼭 1차 타워가 살아있는 사이드에 보내는 게 좋아요. 지금 후웨이를 탑에 배치하면 죽을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1차 타워가 없는데 앞에서 밀어야 돼서. 그래서 메이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저렇게 젠지처럼 뒤에 1차 타워가 있는 쪽에 후웨이를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후웨이가 럼블 상대로 계속 몰아내면서 타워까지 칠 수 있는 구도라서. 근데 이런 건 디테일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미드 주도권 없기 때문에 후웨이도 이란이라는 거 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갈리오 후웨이 매치해주죠. 이번 판은 전판이랑 반대로 젠지가 이제 5대5 1대1 그 일자로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번엔 T1이 서커스를 해야 되는 조합이네요. T1은 50, 갈리오, 제리 다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서 한 번에 쓸어담는 그런 한타근을 만들어야 되고, 젠지는 진짜 칼바람을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후웨이 다시 럼블 쪽으로 배치해주고 이러면 갈리오가 다시 올라오고 럼블 집 갔다가 바텀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되게 영리하죠 지금 페이커와 도란 계속 라인 맞춰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안 불편하게. 후반은 누가 유리한가요? 아 이건 진짜 후반에 서로 할만하다고 보는 쪽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포지션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진짜 포지션이 제일 중요해요. 둘 다 밸류가 높아서. 네, 지금 이런 치열한 게임은 바이게 하나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게 오브젝트 주도권이라서. 잠깐만. 네, 사용성 걸렸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네요. 뒤쪽 빨고 있어요. 캐리어 캐리어가 위험하죠. 길이 올라와서 신나다 터지고. 패턴을 더 넣어도 네. 잘 날립니다. 돌아는 뒤로. 순간 위를 T1이 봤는데 거기서 약간 사용성! 잠깐만. 들어오는 저건 저건? 그런데 기회를 다시 때리면서 교환. 서로 간의 교환. 아 이거 젠지가 이기겠는데?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매듀 라이프. 예. 메듀라이프? 주로 진짜 한 번 더 인원들이 옵니다. 페이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방금 제리가 위로 간 게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나? 이게 라인이 왔는데 저걸 가버리면은 그리고 유미가 아니라 룰루인데 저렇게 가면 룰루가 붕 떠버리거든요? 근데 이거 싸울 거면 오너가 안 무빙해야 되지 않았나? 좀 다시 볼까요? 갈리 위에서 오는데? 구도 자체가 와 이거 막동점으로 넘어와서 아 이게 걸리네. 딱 페이커님도 이게 걸리네라고 했을 것 같아. 사실 저런 약간 다 따라온 게 아니라 역전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유리에 젠지가 그냥 T1식 서커스 뭔지 아시죠? 여기서 갑자기 오브젝트 뭐 치면서 싸움 걸거나 갑자기 기가 막히게 이니시하면서 이기는 거. 그냥 보세요 님들 T1이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아, 나도 징크스 나도 잘 큰 징크스 하고 싶다. 재밌겠다. 나도 캐리할 자신 있는데. 아 근데 또 스매시 제리 보니까 제리 하고 싶네. 저 그냥 단 경기 제리 할게요 님들. 이제 놔두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와우. 정 너머에서 잘못 당하면 위험하니까. 젠지 지금 데프라인 뭉쳐서 오. 순간적으로 옆라인을 잡다 보니까 위쪽에서 날아드는 근데 이러면은 오히려 럼블 노플에 후웨이가 궁이 없어서 할만하지 않나? 티어는 이거 올라가 싸움 내야 돼. 후웨이 궁 없을 때 이거 지금 해야 돼. 티어 입장에서는 지금 확률이 높아. 그래서 쌍각 본다 이거. 주면서 시야를 좀 확보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요. 보는데 각이 안 나오네. 이제 미드 버린다. 이거 친다. 근데 자리가 좋은 게 후웨이가 저쪽 나오는 거 그냥 포킹해주고 쓰레쉬 그랩각 봐주고. 이거 징크스가 머신건 모드로 때리면은 또 금방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젠지? 징크스 줘. 젠지 별로 안 좋아. 내가 안 좋다 했지 자리. 결국 기다렸던 T1의 판단 한 방이 적당히 목을 쳤어요. 아니 자리를 왜 저렇게 잡았지? 왜 위에서 안 하고? 왜 내려갔지 방금? 잡냐 못 잡냐 싸움. 아니 아타칸 치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 바이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타칸에 걷는 순간 바이게 주고 그냥 여기서 했어야 됐어 여기서. 근데 그걸 또 낚아채가지고 제대로 징크스부터 다운. 여기서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젠지가 내려갈 때부터 안 좋다 했잖아요. 그쵸? 저 게임 잘 보죠 님들.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가죠. 밀어내기 이네스도. 밀어내기. 그냥 대놓고 지르면서 그냥 막 때리죠. 어차피 한번 살아날 수 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손해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날릴 거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페이커가 뒤에 한번 대기하다가 어? 들어갑니다. 페이커? 그래서 그냥 적당히만 뭐 이렇게 교환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툭 치고 이퀄라이저 물러거라. 뺏어. 와 도란 방금 진짜 앞을 바로 쓸라 했는데. 잠깐 지금 늦게라도 쓴다 나는. 후퇴가 많이 되긴 하지만 후퇴가 많이 되긴 했는데. 보는 거니까. 다 먹는 거죠. 이 다음은요. 2차 본대가 이제 날아가니까. 아 제리 재밌겠다. 아니 스매시 작년 롤드컵 8강 본 거 같은데? 이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스매시 제리 잘해. 저 옛날에 저 제 유튜브 옛날 영상 봤거든요. 근데 스매시가 제리로 저 캐리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아직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T1이 유리한 건 맞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타 구도 포지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까 그 격차에서 T1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쓰레쉬 2판 안 썩어요 애초에.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냥 랜턴 있는 거 자체가 1인분이야 지금 2판. 정찰 보내면서 상대 럼블 50 저렇게 들어가는데 랜턴 있는 거 자체가 1인분이 안 썩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싸움 할 만한데. 오른쪽 놓치면 언덕으로 버리고 랜턴. 네 그래도 랜턴 때문에 살았는데. 맞죠 1인분 했죠? 했는데 근데 징크스가 때릴 스매시를 말. 스매시 너무 과감하지 않았나? 이거 너무 멀었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왔을 때 스매시. 근데 이거 그냥 바닥으로 박대를. 야 이거는 젠지가 이득 봤는데?
이거는 방금 죽는 각 아니었죠? 조비. 이거 방금 이거 그 뭐라 해. 스펠 다 썼어 스매시. 젠지가 아 진짜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이러면은 젠지가 지금 유리한 고점에 올라왔어. 이런 3용 젠지 거야. 보세요. 근데 젠진 바론을 가. 상대편 걸 많이 쓰게 듀로 뒤에 있습니다. 젠지 포지션 잘 잡아야 돼. 왼쪽 길도 막아야 돼. 갈리오 돌아올 거거든. 갈리오 들어온다. 갈리오 들어온다 했지. 갈리오 들어온다 했지. 저기 막으라고 했다. 저기 막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싸움가를 근데 젠지 이니시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니가 없어 또 애매하네. 제리가 스펠이 없긴 한데. 아니 스매시 솔룡 판단 좋은데?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러면 결국 풀템 싸움 가면 뭐라고요? 포지션 싸움. 이제는 그냥 포지션 싸움이에요 진짜 이제. 넘어져 자리 별로 안 좋아. 지금 안 좋아. 젠지가 안 좋아. 젠지가 안 좋아. 젠지가 자리 안 좋아. 젠지가 자리 안 좋아. 젠지가 안 좋아. 젠지가 안 좋아. 지금도 젠지가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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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나름 내성이 자 포지션 중계 가겠습니다. 젠지 지금 괜찮아요. 젠지 괜찮아요. 젠지 약불리, 젠지 약불리, 젠지 약불리, 젠지 약불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지금 포지션 좋아. 젠지 지금 포지션 좋아. 자, 젠지 불리, 젠지 불리, 젠지 불리, 젠지 불리, 젠지 불리, 젠지 불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나 지금 젠지 유리. 아까 말하면서 웃겨가지고. 아 부끄러.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젠지가 유리해. 지금 포지션이. 젠지가 드디어 깨달은 거야. 지금 칼바람식으로 지금 포지션 하나 지금 불리해. 지금 불리해. 젠지 포지션 안 좋아 지금. 나와야 어떻게든 더 끌어 미드 도착하면 유리해요. 지금 젠지 포지션 유리해요 지금. 일단 50궁 돌 때까지는 젠지가 유리해요 일단. 제리가 라이 안 가는 이유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T1 조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라인 치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덮쳐 들어가는 조합인데 제리가 그럼 누굴 때리냐? 후웨이 징크스 때리죠. 그럼 라이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아이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징크스와 후웨이 얘는 앞라인 쳐야 되죠. 그니까 보이드와 도미닉을 가는 겁니다. 이런 한타 구도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때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양쪽 다 할만합니다. 자, 다리 지름, 젠지 좀, 젠지 좀,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유리. 젠지 분리 젠지 분리 젠지 분리 젠지 분리 젠지 분리 젠지 분리. 와. 아니 갈린 순간 제가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크스가 때릴 수가 있나요? 이미 징크스가 이탈이라서 뒤로 갑니다. 그래서 달려들죠. 야 근데 스매시 이 사람 뭐야? 잘한다. 그러니까 저러 대회에서 상대가 포지션 갈렸을 때 바로 눈치채고 저렇게 응징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스매시 잘한다. 공백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줄 수는 없으니. 근데 여전히 대피 와 도란 아플래시 룰러 T1이 KO 펀치를 먹입니다. 그러면 요이 진짜 다 쓰러졌어. 당구 아니 그러니까 갈린 순간 아 근데 이건 진짜 이 마지막 판은 개인적으로 그 후웨이 대 갈리오도 그냥 라인 클리어하는 구도 나왔기 때문에 미드 라인 좀 분석 구도보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일단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갈리오가 밀고자 하면은 두 번째 웨이브나 세 번째 웨이브까지 밀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이커 선수 지금 템 보면은 인장의 충포죠. 이게 소위 말해 째는 빌드예요 라인전을. 그래서 지금 그냥 천천히 받아 먹고 도란링 사오는 빌드거든요 이게. 도란링의 뭐 신발 정도? 그래서 이제 초반에 후웨이가 푸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빌드 때문에. 그리고 굳이 갈리오가 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밀려고 하면은 갈리오가 맞으면서 밀어야 되는데 이 판은 밀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그냥 피를 아끼고 그냥 CS를 받아 먹으면 챙기는 구도예요. 그런 구도고 사이드 가서 똑같아요. 그냥 밀고 본대 붙고 이런 구도라서 사실 이 구도는 막 엄청 크게 설명드릴 게 없고. 그러니까 이 판은 좀 중요했던 게 그거 진짜 포지션 싸움이었어요 이 판은. 처음에 초반 쪽 이제 구도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이 구도가 왜 나왔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리신이 소위 말해 도박을 했습니다 1레벨. 그러니까 처음에 50이 칼부 스타트 안 하려면 칼부 스타트 하려고 대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50이 왔고 리신은 그걸 보고 뒤로 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마 싸움 소위 도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캐년만 스마를 썼는데 오너가 먹었어요. 그럼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캐년은 당장 늑대로 달려가서 일단 2렙을 찍어야 돼요 칼부나. 근데 지금 칼부에 가면은 와드에 보여서 50이 아래 캠프를 좀 털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신은 늑대부터 먹습니다. 근데 리신은 3렙이 엄청 늦게 되는 걸 T1은 알고 있어요. 왜냐? 강타도 썼고 선늑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룰루 보시면 룰루 바로 출발하죠. 간다핑 찍으면서 이거 내가 상대 정글 먹는 거 3렙 찍는 거 방해할게. 그래서 50 3렙 찍고 바로 상대 정글로 달려갑니다. 보세요. 심지어 이런 게 서로 리신이 여기서 있을 때도 노리기가 제일 돌거북을 먹어야 3렙이 되기 때문에 바로 뛰는데 캐년도 알고 있어요. 바꾼다라고 가정해서 상대가 이거 온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년도 룰루를 봤지만 철저히 무시하고 돌거북을 칩니다. 근데 룰루가 캐년은 가불기에 걸린 거죠. 캐리어가 그래서 여기서 3렙을 찍긴 했지만 이미 피 관리가 안 됐고 여기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구도였는데 룰러가 바텀에 쏠겠다면서 좀 메꿔주긴 했거든요. 와 그래서 젠지 중간에 약간 킬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제일 컸던 게 마지막 한타, 마지막이랑 그 아타칸 한타 구도 제가 설명 갈게요. 제가 내려가자마자 안 좋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젠지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젠지 선택지가 뭐가 있었냐? 무슨 막 이상 벌이다. 젠지가 여기 시야를 계속 홀드하고 있는 거, 여기 시야를 안 주는 게, 그게 첫 번째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징크스 3코어 떴는데 이거 센데 아타칸 치면 상대 불러들이면서 싸우자. 젠지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이거 선푸시가 쳤어요. 뭐한명 낚이지 않겠냐 이거. 쳤으면은 아타칸을 위로 끌면서 아타칸 피를 깎고 여기서 후웨이가 스킬 깔면서 얘네 들어오게 막아주고 쓰레쉬가 이런데 와드 봐가지고 사형 선고 날리면서 싸움 시작해주고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혹은 랜턴 봐주거나.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치다가 일단은 체크가 되게 갑자기 내려가요. 이 순간 그냥 이니시 걸리는 순간 무조건 져요 진짜. 왜냐면 징크스풀이 이니시에 빠져야 되고 결국 다른 애들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후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불리한 구도예요. 그래서 젠지가 이렇게 할 거면은 진작에 여기 시야를 잡고 있어야 됐고 여기 올라간 순간 무조건 위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진짜 오너가 날카로운 게 오자마자 뭐 진짜 1.5초 만에 바로 걸어. 지키스 쪽. 스매시도 바로 들어와주고. 결국 기다렸던 T1의 판단 한 방이 적절하게 목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젠지가 여기 아래 시야를 지키든 아타칸을 치고 위로 끌면서 싸우든 했으면은 솔직히 저는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순간 여기서 게임 주도권이 제대로 넘어왔죠. 바론 아타칸 다 주면서. 너무나도 트로피가 큽니다. 두 개. 그러니까 마지막 한타가 주요했던 게 여기서 솔직히 징크스 풀코어 뜨고 후웨이도 세가지고 할만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지션에 갈리는 실수가 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구도는 젠지한테 좋아요. 왜냐? 지금 플래시 다 살아있고 포킹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젠지도 할만한데 드래곤은 곧 나. 다음 미드라인, 그리고 다음 지금 아직 용이 안 떠있는 상태에서 다음 미드라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이제 맞대면서 포킹하고 이제 기싸움 하는 건데 여기서 방금 포지션 보시면은 초비가 갈립니다. 여기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 이니시를 당해요. 갈린 순간. 그럼 그 순간 플래시가 빠지고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젠지 조합은 칼바람을 해야 돼요. 상대랑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데, 근데 갈린 순간 T1이 바로 그걸 알고 바로 캐리아 슈렐리아 키죠. 캐리아 깨달은 거예요. 후에 열로 간 순간 아 이거 이겼다. 갑자기 빼내는 거예요? 이거 거예요? 이런 실수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한타 T1이 이기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T1 2대1승 정확하게 맞췄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매시 선수 잘하네요 진짜. 단경기 승부 예측 중. 어디죠? 저 딥기 2대0 승 보겠습니다. 아니다, 딥기 2대1승 봅니다. 이거 딥기 지금 1등 중이라 신나가지고 약간 또 뱀픽 이상한 거 하다가 한 판 넘어질 것 같거든요 지금 느낌이. 딥기 2대1승 진짜 이거 팩트야. 아 진짜 심리 예측 들어가야 돼. 커드만의 POG. 근데 이거는 너무 스매시 줘야죠. 스매시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끊기는 순간 경기가 끝나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